우선 청약권이 없어도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MFP 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단어인데요. 사전 청약 당첨 전략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청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전 청약은요,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1, 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입주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전 청약으로 만약에 당첨이 되면요, 100% 당첨자가 됩니다. 사전 청약의 청약 요건은 본 청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 청약과 같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 아마 85%가 되고요. 15%가 일반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그 다음부터 청약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이 허용됩니다. 사전 청약,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전 청약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곳입니다. 강남 세고,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보니까 다자녀 특공,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공고. 네, 지금하고도 아마 비슷하게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별 사전 예약 물량 현황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635, 우선이 210, 일반이 5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량은 조금 적더라도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 사전 청약 공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청약의 신 코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전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보겠는데요. 배정은 2,753 가구 정도 뽑았는데 신청은 3,339.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 여기도 양극화가 벌어졌네요. 지금 서울 4곡, 3곡은 7.6대 1, 8.9대 1이고요. 나머지는 미달도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부천 옥길 지구 있잖아요. 2019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사전 청약을 언제 했냐고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아니, 확률이 100%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입지 공부를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전 청약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전 예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당첨이 되면 그 청약 통장은 죽은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데요. 사전 예약,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청약 통장을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조건이 동일해야 되니까요. 당첨되고 나서 모르고 있다가 청약통장이 돈이 필요해서 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상 당첨이 취소된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절대 해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전 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면 다른 사전 청약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이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사전 청약은 단 한 곳만 당첨자가 갈려지면 다른 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이 아닌 본 청약, 이런 청약은 가능하게 되겠죠. 지구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겁니다. 예전에 보금자리 지구가 다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취소된 보금자리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사전 청약에 당첨됐는데 그 택지 지구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전 청약을 당첨이 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전 청약을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본 청약 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는 나중에 본 청약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양가는요? 사실 깜깜이 분양가입니다. 그렇지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거 생각하고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8.4 대책에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을 6만 호로 하겠다. 맨 처음에 사전 청약은 9,000호에서 3만 호였는데 6만 호까지 많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공급하나? 근본 대책에 따라 기존에 늘어난 공공 물량 중에 50% 이상은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여기서 띠리 청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직 청년에 해당되는 특별 공급도 없고 배정된 물량도 없지만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과연 어디서 할까요? 여기는 3기 신도시인데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성남, 낙생, 광명, 하안, 시흥, 하중 이렇게 소규모 택지지구도 사전 청약의 대상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를 보고 내가 사전 청약을 어디에 할 건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은 바로 서울에 공급할 곳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는 데가 용산 정비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기 신도시만 사전 청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에도 소규모 택지지구도 할 수도 있다. 사전 청약의 당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근 지역,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사람들도 청약에 가능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대규모 택지지구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우선 청약권이 없어도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50%, 50%, 그리고 경기는 그 지역 사람 30%, 20%, 그 다음에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청약법으로 투기가율지구는 2년을 살아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정도 그 지역에 살아야지 거주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의 당첨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 전체가 다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어. 근데 남편이 부산에 집이 있고 나는 서울에 집이 없어. 세대가 분리 안 된다. 부부는 한 몸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돼야 되겠죠. 공공분양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85%가 늘어났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특별공급 자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일반공급 15%는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청년들에게 추첨제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첨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청약 일정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등록해 놓고 내가 어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 조건이 이 정도다 하면은 청약 알림이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언제 하는지 바쁜데 매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지역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지도 그리고 어느 지역 그런 지역들도 한번 미리 가보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거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역 공부도 해 놓으면 정말 여러분 당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